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갤럭시 S22 빠르게 받으셔서 이제 개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배송을 기다리시거나 구매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갤럭시 S22 사자마자 꼭 해야 하는 초기 설정 및 유용한 조작법 그리고 신기능 꿀팁 25가지를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 UI 4.1이 탑재된 갤럭시 S22 시리즈 기준으로 제작되었지만 유사한 환경의 구형 모델 Z 폴드 3, Z 플립 3, S21 울트라 이와 같은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숫자를 매겨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보신 후 해당 부분을 반복 재생하면서 다시 한번 정주행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이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바로 잠금 화면입니다. 위젯과 앱으로 맞춤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홈 화면이죠. 홈 화면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설치된 앱이 정렬되어서 나오는데 이를 앱스 화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와이프는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화면을 쓸어 넘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탭, 스크롤, 드래그 앤 드랍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조작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을 보면 현재 시간, 알림, 아이콘,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메뉴, 홈, 백 이런 소프트 버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영역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알림창 한 번에 내리기. 알림창에서는 다양한 알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사운드, 자동회전, 비행기 모드와 같은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스와이프를 했을 때 알림창이 한 번에 다 나오지가 않아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한 번에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알림창을 꽉 채워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밝기 제어 항상 표시. 알림창을 끝까지 내리면 맨 밑에 밝기 조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와이프를 한 번만 하면 빠른 설정창이 나오고 밝기 조절 바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끝까지 내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래도 한 손가락보다는 불편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알림창을 끝까지 내려주신 후 우측 상단에 보면 점 3개, 이게 바로 옵션 더보기 버튼입니다. 빠른 설정창 구성이 있어요. 밝기 제어라고 있죠. 이걸 눌렀을 때 항상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한 번만 싹 스와이프를 해도 밝기 조절이 바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알림 빠르게 해제하기. 아이폰에 탑재된 iOS의 경우 앱을 처음 실행하면 앱 추적 및 알림 설정 여부에 대한 팝업창이 뜹니다. 하지만 갤럭시는 이와 같은 설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알림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알림을 해제하는 방법은 먼저 설정 가셔서 알림을 눌러주세요. 하단에 있는 더보기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앱별로 알림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꿀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스와이프를 해주시면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 이 빅스비 알림 이걸 끄고 싶다 하시면은 이 걸쇠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태 표시줄 알림 표시 변경하기. 갤럭시 폰은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의 알림을 3개까지 보여줍니다. 알림창을 내려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서 받은 알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알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 먼저 들어가서 알림 그리고 쭉 내려주시면 고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메뉴에 알림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알림이 3개입니다. 이걸 눌러서 모든 알림으로 바꿔주시면 메뉴에 있는 아이콘이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알림 기록 한눈에 보기. 워낙 알림이 많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스와이프해서 알림을 삭제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알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알림과 리마인드 알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마찬가지로 알림, 밑으로 내려서 고급 설정, 알림 기록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돼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활성화하기 전까지의 알림 기록을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내 폰이 암호가 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타인이 이 기능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패턴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스와이프 제스처 사용하기. 안드로이드 폰을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친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셨던 유저분들 또는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런 전통적인 조작 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대화면의 강점을 오롯이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 비티크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정 들어가시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고 있어요.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면은 짠!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집니다. 아이폰처럼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멀티태스킹도 실행할 수 있고 짧게 올리면 이렇게 홈 버튼 역할을 해요. 만약에 백 버튼을 이용하고 싶다, 좌측이나 우측 하단 이 부분을 안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 돼요. 화면을 그만큼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화면의 장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 바에 가면 제스처 힌트라고 나와요. 이걸 꺼두시면은 하단에 있었던 회색 줄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힌트가 있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힌트가 없어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앱 전환 빠르게 하기.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이 회색 줄, 이 부분에서 옆으로 짧게 스와이프를 하면 직전에 실행된 앱으로 전환이 돼요. 마치 PC 버전의 Alt 탭을 이용한 것처럼. 만약에 실행된 앱이 많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직전 앱을 바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8번째, 들어서 화면 켜기. 화면을 켜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면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면을 2번 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들어서 화면 켜기인데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들어가서 화면 쭉 내리시면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모션 및 제스처가 있습니다. 들어서 화면 켜기,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마치 호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듯이 빠르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켜집니다. 9번째, 화면 캡처 깔끔하게 하기. 화면 캡처는 볼륨 하단 버튼과 측면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과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까지 같이 캡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수많은 알림, 아이콘 이게 함께 나온다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편견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설정 쭉 내리시면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이걸 눌러주시면 작업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가 크롭이 돼서 나옵니다. 10번째, 측면 버튼으로 전원 끄기. 시험, 미팅, 발표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전화가 울리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예 전원을 꺼버리는 게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볼륨 하단 버튼과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꺼야 합니다. 이걸 손가락 하나로 누를 수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엄지가 작은 분들은 한 손 조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 피치폰 같은 경우 측면 버튼만 길게 누르면 바로 전원을 끌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호출되는 빅스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먼저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이 있어요. 길게 누르기는 빅스비 호출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주시면 돼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기만 해도 팝업 창이 바로 뜹니다. 전원 끄기 바로 종료를 할 수 있어요. 11번째, 측면 버튼으로 삼성페이 쓰기. 모바일 간편 결제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폰은 애플페이가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 카드사, 피지사의 수수료 문제로 국내 서비스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페이를 쉽게 호출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 바로 삼성페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먼저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삼성페이로 결제, 이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측면 버튼 빠르게 따닥 눌러주시면 바로 삼성페이가 호출됩니다. 측면 버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Z 폴드 3, Z 플립 3 이런 최신 기종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키보드 커스터마이징 하기. 저 같은 경우 아이폰 구매 시 가장 먼저 끄는 설정이 바로 키보드의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갤럭시에도 이와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설정, 그리고 삼성 키보드 설정, 한국어에 천지인이 되어 있어요.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상관없이 저는 커티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삼성 키보드에 기타 입력 옵션에 가서 자동 대문자 전환, 이걸 꺼둡니다. 본인의 사용성을 감안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진동 커스터마이징 하기. 갤럭시 S22 시리즈는 모바일 AP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스펙이 급나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차별 없이 적용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X축 리니어 진동 모터입니다. 진동 피드백이 조용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긴 한데 지금 사용 중인 갤럭시 Z 폴드 3에 비해서는 파워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이렇게 들어가면 소리 및 진동이라고 있어요. 쭉
쭉 내리시면 진동색이라고 있습니다. 수신 전화 알림, 이거는 이미 최대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를 세게 할 수는 없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림, 이걸 켜두시면 벨도 울리면서 진동도 같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놓칠 일이 거의 없어지죠. 14번째, 재난 문자 끄기. 이름만 들으면 꼭 알림을 받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워낙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안전 및 긴급, 그리고 재난 문자, 여기서 아예 경보 허용을 꺼두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뭐 테스트 알림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꺼주시면 됩니다. 15번째, 구글 디스커버 끄기. 갤럭시 S22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딱히 넣고 싶지 않지만 반강제적으로 넣게 되는 그런 기능이죠. 홈화면에서 맨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나오는 부분, 이게 바로 구글 디스커버예요. 뉴스 섹션 같은 인공지능 광고입니다. 가십성 콘텐츠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직장 동료가 보게 되면 괜히 오해 사기 딱 좋은 그런 기능입니다. 홈화면에서 빈 곳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맨 왼쪽으로 가시면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꺼두시면 됩니다. 16번째, 더 밝게 디스플레이 설정하기. 갤럭시 S22 시리즈에 추가된 신기능입니다. Z 플립 3, Z 폴드 3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마다 내릴 수 있는 최대 밝기가 있습니다. S22는 1300니트, S22 플러스와 울트라는 1750니트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밝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갤럭시 제품들은 이렇게 수동 밝기를 조절하게 되면 최대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배터리 소모, 발열 등의 이유로 제한을 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야외 가시성을 위해 조금 더 밝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 밑에 밝기 최적화라고 있어요. 해제하셔야 더 밝게라고 나옵니다. 확실히 밝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더 어둡게 디스플레이 설정하기. 더 어둡게는 이미 먼저 나온 기능입니다. 자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폰을 사용하다 보면 밝기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쓰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옵션을 넣어준 겁니다. 알림창을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옵션 더보기, 버튼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더 어둡게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돼요. 최대 밝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어두워졌죠? 최소 밝기까지 어두워지면 거의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져요.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18번째, 다크 모드 설정하기. 웬만한 삼성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원 UI 1.0에서는 야간 모드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이 붙었는데 원 UI 2.0부터 다크 모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화면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주는데 전체적인 GUI에 톤 앤 매너가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맨 위에 이게 다크 모드입니다.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눈보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크 모드의 더 큰 효용 가치는 배터리 소모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아몰레드 패널은 자체 발광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라이트에 빛을 쏘지 않아도 해당 부분의 픽셀만 끄면 블랙 컬러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모드보다 다크 모드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번째, 화면 주사율 변경하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면 주사율을 변경하는 게 낫습니다. 자, 설정, 디스플레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기본적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60Hz의 화면 재생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번째, 디스플레이 해상도 변경하기. S22와 S22 플러스는 FHD 해상도가 적용되었는데 디스플레이 해상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WQHD 플러스가 적용된 S22 울트라는 화면 해상도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가 있습니다. HD 플러스, FHD 플러스, WQHD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가장 왼쪽이 배터리 사용량이 가장 적으나 비주얼이 좀 떨어지고 가장 우측이 선명한 비주얼을 보여주나 배터리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해상도가 높다는 것은 픽셀이 그만큼 조밀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배터리 사용량, 발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태블릿처럼 화면이 크면 해상도가 시각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만 6인치대 스마트폰에서는 고해상도를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미한 수준의 차이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HD 플러스가 가장 무난하다고 느껴집니다. 21번째, 램 플러스로 가용 램 늘리기. 원 UI 4.0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램 플러스입니다. 예전에 386, 486, 펜티엄 PC 쓰셨던 분들은 가상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을 떼서 램으로 쓰는 컨셉이었죠. 그래도 램 속도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정 들어가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램을 눌러주세요. 맨 하단에 램 플러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기가 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내장 메모리가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단에 휴대전화 다시 시작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어디까지나 가상 램이기 때문에 램 용량의 숫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내장 메모리를 써서 가용 램을 늘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기능이 탑재된 것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램 용량이 전작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512기가 이상의 모델을 선택해도 16기가 램 옵션이 아예 없어져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2번째, 통화 자동 녹음 설정하기.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통화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통화는 사실관계 증빙의 목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하다 보면 깜빡하고 녹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 자동 녹음이 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앱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 더보기 설정이 나옵니다. 통화 녹음이라고 있어요. 통화 자동 녹음 켜주시면 돼요. 전화가 끝날 때마다 녹음이 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되기 때문에 녹음 후 알림 표시 이건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번째,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 1년 전에 갤럭시 탭 S7 시리즈 S펜 기능 관련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S펜. S펜으로 텍스트 입력 이걸 켜주시면 돼요. 검색이 가능한 앱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해요. 카카오 바로 입력이 되죠. 아무래도 갤럭시 S22 울트라는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시리즈에 비해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정확한 입력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째, AI 지우개 활용하기. 먼저 카메라 앱을 실행하신 후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카메라 셔터 버튼 왼쪽에 미리 보기, 아까 촬영한 사진들이 있죠. 하단에 편집 아이콘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있는 옵션 더보기 누르시면 AI 지우개라고 있습니다. 그림자 지우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림자 분석 중 하단에 있었던 음영이 사라집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싶다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빛반사 지우기, 좀 더 빛반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25번째, 사진 리마스터 쉽게 보정하기. S21 시리즈에는 저화질의 사진을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AI 포토 리마스터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동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충전도 되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어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러리 앱에 들어가서 찍어놓은 사진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이 편집을 누르지 않고 바로 옵션 더보기를 누릅니다. 사진 리마스터라고 나와요. 이걸 눌러주시면 리마스터 중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과 리마스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우측 상단에 리마스터 사진 이렇게 표시가 떠요. 근데 만약에 적용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 다시 옵션 더보기 눌러가지고 원본 복원 이걸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쉽게 고화질의 보정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2 사자마자 꼭 해야 하는 초기 설정 및 유용한 조작법 그리고 신기능 꿀팁 2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숙지해 놓아도 일상생활에서 200%, 300% 활용하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테크요정 BTQ였습니다. 고맙습니다.